진안군수가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살포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이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한전 전북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 자활 사업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어치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항로 진안군수가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는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혐의는 금품 살포, 명절 인사 명목으로 최근 2년 동안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어치 홍삼 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입니다. 기자들 앞에선 이 군수는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황당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 제 입장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이렇게 의혹만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에서도 이 군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조사는 3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 검찰은 일단 앞서 구속된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선물을 기획하고 직접 돌리는 등 사건 주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씨를 우선 기소해 공범인 이 군수의 공소시효 시계를 정지하는 카드를 검찰이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정지로 얼마간의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검찰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 정황을 잡고 오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정 사업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가족 명의로 발전소를 세워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비리에 연루된 임원 3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입니다. 검찰이 4층에 있는 전략경영부에 들이닥친 건 오전 11시 20분쯤. 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들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직원들이 특정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현직 임원들은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은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발전소와 변압기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기술 검토 업무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관련 내용들을 종합해 20여 건의 감사 자료를 내놓았고 최근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전 전북 본부장과 전 지사장 등 3명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전기공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예산을 몰아준 전북본부 임원이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비리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한전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와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브로커 51살 강모 씨와 담당 공무원 41살 정모 씨는 업체 선정과 공사 편의를 두고 수백만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 폐기물이 재활용 쓰레기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는 점 JTB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요.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타운의 재활용 쓰레기에서 링거 주사기 등 다량의 의료 폐기물이 발견됐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 폐기물은 전문 업체에 맡겨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하는 링거병과 수액팩도 혈액이나 체액, 배설물이 묻은 경우엔 감염 위험 때문에 반드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의료기관에서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에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병과 플라스틱을 버릴 때 깨끗이 씻어 재활용 봉투에 넣은 뒤 배출자 이름과 배출 날짜를 적은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 겁니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주로 병류하고 플라스틱류가 있는데 여기에 의료 폐기물이 혼입되시는 그 우려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의료기관에서 내용물을 깨끗이 세척해서 배출함으로써 재활용의 가치를 좀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합동점검반을 꾸려 의료기관 940곳의 폐기물 배출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가 많아서 이들을 위한 자활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활 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5.3%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수급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 수급자 비율이 53.5%로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 자립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돕고 있는 전북광역자활센터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수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형 자활자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빈곤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청년 실업 대책을 갖다 시급히 마련을 하려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자활 사업 환경 변화에 맞춰 지역 자활센터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활성화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 판로를 확대하는 것,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전북형 자활 모델 개발을 보급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북광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세미나에서 나온 사업 방향을 모아 자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자광 측에 경고성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오늘 이 사업에 대한 의향을 묻는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자광이 언론 등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전주시를 압박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 성실하게 사업에 임해줄 것을 자광 측에 부탁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자광 측은 전주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에서 회계 누락과 시설 관리 미흡 사항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26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56건의 회계 누락과 시설 미흡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복지시설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회계와 서류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년도 전라북도 관련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년 연속 국회 예결위 소위에 참여해서 국가 예산 확보 최전선에서 활동한 정은천 의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의 국가 예산이 이번에 7조 원을 넘었습니다. 예산 규모도 늘었고 또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의미 있는 것도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제가 개정 소위위원이 되자마자 전북의 14개 시군 예산 담당자들과 예산 상황실을 만들고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 51건이
반영이 됐고 네.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친환경 상용차 부분 평가센터랄지 또 고도화 이를테면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 평가 센터랄지 또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 이런 등등의 신규 사업들이 51건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총 2조 2,400억이 투자가 되면 우리 전라북도의 발판에 도약의 발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새만금 사업 예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새만금 사업 예산이 1조 원을 넘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의 9천억이 이번에 2천억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1조 1천억이 됐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2,500억이 정부안이었는데 1,500억이 증액이 돼서 4천억이 됐고 그 외에 SOC 사업, 신항만, 남북고속도로 등등이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돼서 우리 새만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국가 예산의 신규 사업도 많이 반영이 됐어요. 이 가운데서 좀 꼽아본다면 좀 의미 있는 사업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말 신규 사업 마지막 단계 3시간 전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전주에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연수원 또 국립미술관 이걸 꼭 관철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연수원은 용역사업으로 이역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술관은 체험 전시관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태우는 바람에 전주 발전에 큰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정운천 의원께서는 2년 연속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말 홀대받은 전북 예산 좀 만들어 본다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참 그 행운이 이렇게 돼서 우리 도민들께 보답하는 계기가 됐는데 마지막 막판에 너만 할 수 있냐 막 해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마지막 날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가 힘이 돼주고 또 저의 그러한 집중적인 노력이 결과가 돼서 이렇게 소위원이 됐고 정말 도민 시민들께 보답할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은 제대를 앞두고 취업 걱정이 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장병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기 위해 전주에서 다양한 취업 지원을 펼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제대를 앞둔 장병들을 태운 열차가 춘천역을 출발해 전주역에 도착합니다. 장병 180여 명은 기차를 타고 오는 동안 다양한 취업 특강과 컨설팅을 들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전공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목표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시도해보는 건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장병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국방부 코레일과 희망열차 업무 협약을 맺고 첫 코스로 문화도시 전주를 찾았습니다. 장병들은 비빔밥으로 전주의 맛을 본 뒤 전주시청에서 열린 창업 토크쇼에도 참석해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했습니다. 군대에서 느껴보지 못한 경험들을 되게 많이 느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취업에 대한 실질적으로 된 고민을 많이 해결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앞서 지난 9월 3호 사단을 찾아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병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장병 희망열차를 운영한 것도 장병들에게 대기업 대신 유망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 오면 도제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경력을 쌓을 수가 있고 글로벌 인재로 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중소벤처기업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6월에 시작한 장병 취업 지원을 통해 5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첫 직장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일부 주민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지인 김제시 백구면 부용저수지에서 멸종 위기종인 가시연꽃과 동미나리 등이 발견됐는데도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옛 김제공항 부지, 벽성대 부지 등을 대체 부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경민 바른미래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은 민주당이 정파적 이익 때문에 야당일 때 줄곧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버렸고 청산 대상이라던 적폐 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닷새째 단식 중인 같은 당 손학규 대표의 뜻에 동조하는 의미로 전주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가 팔복동 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산하 산단환경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주시 의회 이미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주산단 환경오염방지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방지협의체는 소각장의 대기배출시설 점검, 대기오염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북은행이 오늘 창립 제49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지난 49년 동안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10분쯤 전주시 덕진동의 자택에서 아들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JTV 전주 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원시 금동 우리가정의학과에서 500만 원, 중앙 종로약국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